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JTBC가 수십억 원의 제작비를 감수하면서까지 김성근 감독을 영입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 야구계에서 괴물 감독으로 불렸던 김성근. 그를 향한 방송국의 집요한 러브콜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성근 감독의 이름은 단순히 야구팬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스포츠계 전체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냉철한 전술가이자 누구보다 선수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지도자로 유명하죠. 지옥 훈련이라는 단어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장본인, 동시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로 불립니다. JTBC는 이런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을 예능과 스포츠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바로 볼꽃 야구 시즌 2에 접목시키려 했습니다. 기존 시즌이 보여준 드라마틱한 경기 전개와 현실감 넘치는 연출은 이미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지만 방송국 내부에서는 더 강렬한 중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김성근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프로그램의 무게감은 달라졌을 겁니다. JTBC는 제작진 회의에서 김성근 감독 한 사람만 모실 수 있다면 광고 수익보다 더 큰 상징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방송사에게 그는 살아있는 브랜드였죠. JTBC 측은 그를 영입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 조정을 감행했습니다. 단순한 출연료를 넘어 전용 촬영팀과 별도 제작 환경, 그리고 감독의 철학에 맞춘 편집 시스템까지 고려한 초대형 제안서가 마련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김성근 감독의 세계를 하나의 콘텐츠로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여기서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방송과 현실 야구의 철학적 충돌. 김성근 감독은 야구는 진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고 JTBC는 진짜처럼 보여야 한다는 연출적 관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작은 차이 같지만 이 간극이 협상을 끝내 좌초시켰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JTBC의 제안을 거절한 순간 내부에서는 한국 방송사에 다시는 이런 감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JTBC는 끝내 리얼리티보다 진정성을 선택한 한 남자의 고집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셈이었죠. 그렇다면 JTBC는 왜 그렇게까지 김성근 감독에게 집착했을까요? 그리고 협상이 무너진 배경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김성근 감독의 야구 인생과 그가 왜 지금까지도 한국 야구계의 상징으로 남아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국 야구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1942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낸 그는 귀국 후 선수로서보다는 지도자로서 더 큰 전설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승리를 위해 팀을 다루는 감독이 아니라 야구를 통한 인간 재창조를 목표로 한 철학자에 가까웠죠. 1980년대 후반, 그는 쌍방울 레이더스와 태평양 돌핀스 등 약체팀을 맡으며 놀라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혹독한 훈련,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분석은 당시엔 생소했지만 지금은 현대 야구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김성근식 훈련이라는 표현이 생긴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에서 성장한 수많은 선수들이 훗날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근우, 이용규, 권혁 같은 선수들이 그의 시스템 속에서 재탄생했죠. 하지만 그 혹독함 때문에 철권 감독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그의 지도 방식을 견디지 못하고 팀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성근 감독의 성적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SK 와이번스 시절, 그는 팀을 한국 시리즈 정상으로 이끌며 야구계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언론은 그를 두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감독이라 표현했죠. 그 후 한화 이글스로 자리를 옮긴 그는 리빌딩 중이던 팀을 단숨에 돌풍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고 경기장은 매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JTBC가 이런 인물을 주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불꽃야구 시즌2의 방향성 일리얼 스포츠 예능으로 확장되던 시점이었기에 김성근 감독의 존재는 그 자체로 완벽한 카드였습니다. 단순한 시청률 이상의 신뢰와 권위를 프로그램에 입히는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김성근 감독은 방송의 세계에 쉽게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구는 콘텐츠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즉, 야구를 연출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던 겁니다. JTBC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 세 차례 비공개 미팅을 진행했지만 감독의 입장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김성근 감독은 제안서에 적힌 금액을 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제작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야구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JTBC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겁니다. 그를 중심으로 짜인 프로그램 구조, 이미 예산이 투입된 세트와 콘셉트, 그리고 광고 스폰서까지 김성근 이름을 전제로 맞춰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감독의 철학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거절은 단순한 출연 거부가 아니라 방송과 현실의 경계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보여주기 위한 야구를 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는 JTBC 제작진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JTBC가 어떤 방식으로 김성근 감독을 설득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협상이 무너진 결정적인 장면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JTBC는 김성근 감독을 설득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단순한 섭외 차원을 넘어 프로젝트급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국 내부에서는 그를 불꽃야구 시즌2의 핵심 기둥으로 내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편성안과 예산, 후원사 구도까지 김성근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JTBC 스포츠국의 간부진이었습니다. 이들은 감독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직접 한화 이글스 훈련장을 방문했고 김성근 감독의 제자들과의 관계망을 통해 설득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또 다른 루트로는 전 프로야구협회 관계자들 이멘토 출연 형식으로 감독의 참여를 돕는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근 감독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야구를 예능으로 만들면 진심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세계관 속에서 야구는 단순히 경기나 흥미 요소가 아닌 선수와 감독이 혼신을 다해 싸우는 현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가 개입하는 순간 그 진정성이 깨진다고 봤던 겁니다. JTBC 측은 감독의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방송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절충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리얼리티 90%, 예능 10%의 비율을 제한하거나 편집권 일부를 감독에게 넘기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의 제목을 김성근의 불꽃야구로 바꾸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그 어떤 제안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약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그가 야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중시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며 대화의 여지를 찾았지만 김성근은 시청률보다 선수의 땀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JTBC에게는 냉정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JTBC는 마지막 카드로 후배 육성 프로젝트를 내세웠습니다. 감독이 직접 신인 선수들을 지도하고 그 성장 과정을 담는 방식이라 멸렬과 철학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김성근 감독도 잠시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의 훈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협상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JTBC 내부에서는 큰 충격이 돌았습니다. 이미 계약 단계까지 준비되었던 촬영 인력, 스폰서 계약, 프로그램 일정이 모두 흔들렸죠. 제작진 일부는 김성근 감독을 모시지 못하면 시즌2의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독의 거절이 알려지자 오히려 여론은 JTBC보다 김성근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진짜다. 돈보다 철학을 지킨 마지막 지도자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방송사로서는 뼈아픈 결과였지만 김성근이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JTBC가 왜 수십억 원이라는 거액까지 감수하면서 김성근 감독을 원했던 것인지, 그 배경에 숨겨진 방송사의 계산과 위기를 짚어보겠습니다. JTBC가 김성근 감독에게 집착한 이유는 단순한 인지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국 내부에서는 불꽃야구 시즌2를 통해 단순한 예능을 넘어 진짜 스포츠, 다큐멘터리 예능으로 도약하려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즌1이 흥행에 성공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야구의 깊이가 부족하다, 리얼리티보다는 연출이 앞선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JTBC는 그 약점을 메우기 위해 진짜 야구를 대표하는 인물이 필요했고 그 대답이 바로 김성근이었습니다. 프로야구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낸 김성근 감독의 이름은 단순한 권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훈련 하나에도 철저한 의미를 부여하고
승패보다는 과정의 진정성을 중시했습니다. JTBC는 이런 이미지가 방송의 신뢰도를 높이고 동시에 시청자에게 진짜 선수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2025년 당시 방송가에서는 스포츠 서사형 예능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전설체전 같은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흥행하면서 JTBC도 새로운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예능 스타가 아닌 현장형 전설을 영입해야만 진짜 승부를 걸 수 있었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져도 김성근 감독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당시 JTBC 내부 기획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김성근은 콘텐츠가 아니라 철학이다. 이는 곧 방송국이 그를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프로그램 그 자체의 상징으로 만들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이 결국 JTBC의 야심과 충돌하게 된 것이죠. 협상 막바지에 이르자 JTBC는 심지어 손해를 감수할 준비까지 했습니다. 출연료 외에도 전용훈련 시설을 제공하고 감독이 직접 편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김성근 편집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방송국으로서는 거의 전례 없는 대우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이름값이 막강했던 겁니다. 하지만 김성근 감독은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구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JTBC의 모든 기획을 무너뜨렸습니다. 제작진이 아무리 현실감을 강조해도 김성근에게는 그것이 결국 연출된 진짜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JTBC는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게 됩니다. 김성근 감독의 부재로 인해 프로그램 콘셉트를 수정해야 했고 스폰서 일부가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아이러니하게도 불꽃야구라는 브랜드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프로그램은 이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JTBC가 진짜를 꿈꿨다는 인식이 대중에게 각인되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이후에도 여러 방송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그는 한결같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훈련장엔 선수만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난 JTBC의 내부 변화, 그리고 김성근 감독이 남긴 철학이 오늘날 한국 스포츠 방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근 감독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 JTBC 내부는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의 핵심 콘셉트가 흔들렸기 때문이죠. 제작진은 처음엔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시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성근은 우리를 거절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JTBC 한 관계자의 이 말은 이후 제작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질문의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방송이 진짜 스포츠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재미와 시청률을 위한 예능이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현장의 땀을 존중하는 방송을 만들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죠. JTBC는 이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성근 감독의 거절을 계기로 콘텐츠의 방향성을 근본부터 재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불꽃야구 시즌2 기획회의록에는 이후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야구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진짜를 담을 수는 있다. 이 선언은 제작진에게 일종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김성근 감독의 철학을 정면 거절이 아니라 간접적 계승의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이후 방향을 바꿔 선수들의 심리와 성장 스토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승패보다는 과정, 결과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죠. 시즌2의 첫 에피소드에 삽입된 내레이션 한 줄이 모든 걸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경기장이 아니라 각자의 야구 인생이다. 이 문장은 김성근 감독이 남긴 철학의 잔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미있는 건 김성근 감독 본인도 이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JTBC가 내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비록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불꽃야구의 DNA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JTBC는 수십억 원의 손해를 봤지만 그보다 더 큰 자산을 얻었습니다. 바로 신뢰라는 이름의 가치였습니다. 단기적인 흥행보다 스포츠 본연의 무게를 택한 선택은 오히려 JTBC 스포츠 콘텐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JTBC 능체육인 중심의 리얼 다큐라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강화했고 이는 MBC나 KBS와는 전혀 다른 색깔의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김성근 감독의 철학은 방송계뿐 아니라 야구계에도 새로운 논의를 던졌습니다. 훈련의 진정성, 스포츠의 상품화, 감독의 윤리 등 그가 강조한 화두들은 이후 한국 스포츠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수들이 SNS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방송과 협업할 때 진짜와 연출의 경계를 의식하게 된 것도 그의 영향이 컸죠. 이처럼 한 감독의 고집이 한 방송사의 정체성을 바꾸고 한 시대의 콘텐츠 철학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나는 보여주기 위한 야구를 하지 않는다는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김성근 감독이 남긴 철학이 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JTBC가 그 실패를 어떻게 성공의 서사로 바꿔냈는지를 깊이 분석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철학은 단순한 완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본질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방송이 스포츠를 소비하는 시대, 승패보다 자극이 더 큰 화제를 만드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훈련은 진심으로, 경기는 진짜로 해야 한다는 신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고한 기준이 JTBC의 야심찬 계획을 멈추게 한 동시에 그들의 콘텐츠 철학을 성장시켰습니다. JTBC는 김성근 감독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 내부적으로 진짜란 무엇인가 라는 회의 시리즈를 열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자들, 스포츠 해설가, 그리고 전직 선수들까지 초청해 방송의 리얼리티와 진정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했다. 이 말은 이후 JTBC 콘텐츠 기획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거절은 방송국에게 손실을 안겼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안겼습니다. 수십억 원의 계약보다 중요한 건 단 한 사람의 철학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후 JTBC는 돈보다 가치, 스타보다 메시지를 우선시하는 제작 노선을 걷게 되었죠. 그 결과 불꽃야구 시즌2는 김성근 감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작보다 높은 시청자 충성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에서 감독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선수들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존중하고 승리를 넘어 성장의 의미를 찾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예능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다 라는 댓글이 쏟아졌고 JTBC는 이 반응을 통해 비로소 김성근이 말한 진짜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김성근 감독은 그 뒤로도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공식 인터뷰에서 내가 카메라를 거부한 건 방송이 싫어서가 아니다. 거짓된 열정을 보이기 싫어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단지 JTBC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 콘텐츠 제작자에게 하나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방송계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리얼리티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기획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전설체전, 리턴즈 야구단 같은 프로그램들이 모두 김성근 감독이 던진 메시지에서 영향을 받은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JTBC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리얼리티 예능의 진화를 촉진시킨 계기가 된 셈입니다. 결국 김성근 감독의 이름은 단순한 야구인의 이름이 아니라 한 시대의 콘텐츠 철학을 바꾼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방송 출연을 거부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부재가 방송계를 바꿨습니다. 진짜는 언제나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세상을 움직인다. 김성근 감독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JTBC가 수십억 원을 감수하고도 그를 모시지 못한 이유는 결코 돈이나 계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컨텐츠를 원했고 다른 한쪽은 진심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방송을 넘어 세상을 울렸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끝내 JTBC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그 프로그램의 중심에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진짜를 닮아가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제 JTBC는 더 이상 단순히 시청률을 위해 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김성근이라는 이름이 남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진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여정 속에서 묻습니다. 당신의 진짜는 무엇입니까?